여러분, 제가 이번 주 초였던가 SK 하이닉스 종목 분석 영상을 촬영해드리면서 4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최초로 역전하면서 내년에는 그 갭을 훨씬 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언론 이슈를 보면은 사정이 훨씬 더 밝을 걸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기조연설에서 HBM4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 삼성전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HBM3E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진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HBM4 얘기입니다. HBM4 단계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이닉스는 12단에서 16단으로 가면서 굳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드밴스드 기술을 이용해서 20단까지 적층하더라도 문제없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HBM4 하이브리드 본딩은 좀 더 딜레이해도 될 거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도 성능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기업들의 하등 신경 쓸 거리도 못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지만은 16단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수율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지금 하이닉스는 수율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인지 이제 기술력 부분에서 살짝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기술력을 잘 알아야 반도체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우선은 좌측 위에 보이는 게 웨이퍼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의 크기는 우리 30cm 자 있죠? 그 30cm 자라든지 20cm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웨이퍼는 20cm, 30c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름이 여기 웨이퍼 하나당 D램이 거의 700개에서 1200개 정도가 생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율이라는 게 있죠. 이 수율이라는 것은 전체 D램 개수 중에서 양품으로 몇 개 정도 나오는가 이걸 이제 비율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수율이 80%다. 이렇게 되면은 대략 1000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800개 정도가 이제 양품으로 생산되는 거겠죠.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넘어가서 HBM3 있죠. HBM3E가 5세대고 4는 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드밴스드 패키지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는데 이 두 개의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하이닉스는 이 3E에서 4로 넘어가지 않고 3E를 계속해서 16단, 20단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가는 걸까요? 일단 4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D램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는 웨이퍼 단계에서 이 웨이퍼 서로서로의 열을 가해서 표면에 열을 가해서 녹입니다. 살짝 녹이는데 너무 큰 열로 가열을 하면은 불량품이 많이 발생할 거고 너무 적은 열을 가하게 되면은 녹지를 않아서 붙지를 않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웨이퍼와 웨이퍼를 서로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4에서는. 그런데 3E에서는 어드밴스드 MR 머프라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느냐, 뭐 NCF 방식, 뭐 에폭시 방식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겠는데 삼성전자는 NCF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나믹스라는 업체로부터 에폭시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서 그 에폭시를 가지고 이 D램 웨이퍼 사이에 이 D램 사이에 에폭시를 넣고 범프라는 솔더볼을 넣습니다. 납입니다. 납. 은색 납이고 이 납을 넣어서 두 D램의 정기적인 신호를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에폭시를 넣어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높이가 좀 더 높겠죠. 이 웨이퍼와 웨이퍼를 직접 가열해서 웨이퍼를 그대로 붙이면은 이 사이에 간격이 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간격이 생기겠죠. 그런 단점 때문에 이 간격을 아예 없애려고 4로 넘어가는 실정이었는데 그런데 하이닉스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드밴스드 MR 머프 방식을 사용해서 이 D램을 16단, 20단까지 쌓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여기서 이제 수율이 전혀 뭐 변화가 없이 거의 이제 80%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80%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이 웨이퍼 단계에서 D램을 생산할 때 수율도 80% 이상이 나오고요. DDR5에서 거의 90% 이상 수율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개 정도가 이제 양품인데 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하나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3E는 이 웨이퍼에서 이 D램을 솎아내기 위해서 커팅을 합니다. 마이크로 소우로 커팅을 하는데 4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웨이퍼 단계에서 바로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일단 D램 양품을 걸러내고 붙이는 거죠. 그런데 HBM4 같은 경우는 이 웨이퍼와 웨이퍼를 바로 붙이다 보니까
여기서 불량이 발생하고 여기서는 양품이다 이랬을 때 양품과 불량을 붙이게 되니까 결국에는 불량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포에서 수율이 엄청나게 낮아진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NCF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필름입니다. 에폭시라는 점도가 있는 액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고체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붙일 때마다 필름을 넣을 때마다 이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는 항상 발열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발열 문제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율도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90% 이상 나오니까 900개 정도, 1000개 만들었을 때 900개 정도 D램을 생산한 다음에 이걸 커팅해서 각각 양품만 걸러내서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수율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방식으로 수율이 잘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뭐 16단을 붙이든 20단을 붙이든 아무 문제가 없다. 열적인 면에서도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삼성전자는 말씀드렸다시피 NCF 필름을 넣다 보니까 고체라서 이게 고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발열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12단 제품 공급 못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8단까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데 12단부터는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4 단계에서 아예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이 16단, 20단 가더라도 에폭시가 그렇게 뭐 발열을 일으키지 않고 적정 온도 내에서 이제 작동을 잘 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수율이 잘 나온다. 이런 압도적인 기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못 따라간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믹스라는 업체, 이 나믹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폭시 여기에서 지금 이 나믹스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납품하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이제 단독 공급이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믹스와 단독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서로 이 기술력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우리랑만 체결을 해서 우리랑만 계약을 해서 우리랑만 거래를 하자 이렇게 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믹스에서는 하이닉스에만 이것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도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도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왜 위기냐면 국장에는 굉장한 위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당시가 있었죠. 역사가 되풀이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한번 당선된 적이 있으니까 그때를 보면 알겠죠. 우선은 노란 박스가 쳐진 구간이 트럼프가 재임했던 기간입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인데요. 이때의 주황색 실선이 코스피 지수고요. 파란색 실선이 나스닥 지수가 되겠습니다. 주황색 실선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급락을 했죠. 물론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었지만은 트럼프의 국수주의 정책 때문에 국장에 좋지 않은 여파를 불러올 것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오늘자로 에이징랜드라든지 뭐 여러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면은 이 칩스법을 건드려서 국내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해놓고는 이제 와서 이제 축소한다든지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 기업에 별로 좋지 않은 블럭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조금을 적지 않은 금액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8조 정도가 되고 하이닉스는 2조 정도를 받기로 했는데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정이 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돈을 못 받고 기술을 미국에 가져가서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GDP 면에서도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결국 이제 미국만 좋은 일 시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건데 여하튼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도 좀 음봉으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갭상승으로 시작했지만 트럼프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대부분의 HBM 관련 테마주들이 지금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던 것 그리고 칩스법 관련해서도 개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실정으로는. 그런데 외국인들이 유입되지 않고 뭐 바이오라든지 트럼프 관련주들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별로 국장을 대표하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단발성으로 그칠 모멘텀인지 뭐 얼마나 가는 모멘텀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장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당장 수개월 내에는 별로 우리나라는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트럼프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로운 정책을 낼지 이런 부분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달러 강세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정책을 계속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장에 이 외국인 유입이 잘 안 되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국장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지난번처럼 국장 지수가 꺾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결론으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마치자면은 이 AI의 모멘텀은 살아있고 또 AI는 제 갈 길을 갈 거지만은 트럼프라는 변수 때문에 국장 자체에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끼치면서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지금 하이닉스는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는 변수 때문에 마이너스 모멘텀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서 좀 주의를 많이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